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발생 11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큰 불이 발생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공장의 특성을 보면 좀 다른 산업 현장보다 불길을 잡는데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 오랜 시간 화재 진화 작업이 걸리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 공장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 타이어의 원재료가 되는 뭐 천연 고무라든지 합성 고무 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 이런 것들로 본다면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매우 큰 화재 또 폭발적인 어떤 연소의 과정으로서 굉장히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화재도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 훨씬 화재에 취약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불이 난다고 했을 때 워낙에 가연물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화재로 이어지는 이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산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건조한 기후가 굉장히 지속되는 과정에서 예. 작은 어떤 화원에 의해서도 착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건조한 기후에 무엇인가 화재가 단초가 되는 여론이 있었을 때 이렇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타이어 공장 이번에 화재가 굉장히 커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2014년에도 또 화재가 발생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진화에는 12시간이 걸렸고 앞서 저희가 현장 주민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2014년보다는 좀 불길이 덜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때보다 진화에 시간이 더 걸릴지 얼마나 더 필요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진 지 한 12시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아까 이제 현장 상황들, 이런 이제 영상들을 보니까, 화염들은 이제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연기가 나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화재는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가연물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또다시 또 연소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런 화재 진화 작업을 하면서 물론 화재가 점차 이제 사그러들거나 줄어드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예. 재발화나 재연소 또 다시 확대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화를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소방대원이라든지 또 인근 주민분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또 이제 위험에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CCTV 상으로 보기에는 화염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날씨를 보면은 지금 강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추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타이어 공장 현장 자체의 화재도 문제지만 재발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또 네.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으로 인근의 이제 주거 지역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혹은 또 인하로 이렇게 불똥이 떨어지는 경우에 재발화라든지 또 이런 다른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 강풍이 부는 경우에는 이런 불티 같은 것들이 적게는 수백 미터 또 수킬로까지 날아가서 재착화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요. 인근 주변 지역 분들도 상당히 좀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화재 발생 위험에는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고 좀 주의를 살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해서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엔 불이 났을 때는 한국타이어 직원들이 자체 진화를 하려다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소방관 1명이 다리를 다쳤고 또 직원 10명이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인데 화면을 보면 아직까지도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거든요. 연기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을지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건 안에서 이제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서 유독한 가스도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걸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험성 또 특히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바깥에서 불이 사그러진다 하더라도 현장 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소방관 입장에서는 유독가스가 이렇게 많은 공간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부의 진압을 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인이 된 이후에 진압 작업을 할 필요는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농연이라든지 유독물질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 환경적인
직접적인 피해나 주민들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생활 불편이나 또 건강적인 이런 부분들의 영향성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오늘 정도는 외출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현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근처에 그러니까 외딴 곳에 공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근처에 대단지 수천 세대가 사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공장의 경우는 뭐 기름이나 고무 같은 가연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연기에 유독성 물질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화재 시에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 뭐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뭐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은 이제 화재 시에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것들은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인데요. 이렇게 예. 외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희석이 되면서 그런 농도가 굉장히 얕아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산화탄소 이외에도 뭐 시아나수소라든지 황화이산화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체 유해한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흡입을 해서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또 다른 위험으로 이렇게 이제 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화재 이후에 이 주변의 이제 공기 환경이라든지 또는 역학에 관련된 부분들 조사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연기가 계속 나고 있어서요. 교수님 화재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께서는 현재도 연기로 인해서 호흡이나 뭐 두통 이런 어려움을 좀 겪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증상이 보이면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연기라는 게 이제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다 보니까 며칠 정도 좀 증상을 지켜보면 좋은 건가요? 일단은 체내에 흡입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짙은 농도, 아주 강한 농도인 경우에는 바로 이제 흡입하자마자 이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 아마도 대부분은 뭐 가깝긴 하지만 수백 미터 이상 이제 이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석된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서 흡입이 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 체력이라든지 또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예민하게 반응해서 기침이라든지 혹은 또 어지럼증 또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평상시와 다르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나 혹은 또 병원에서 이런 분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일 내 혹은 또 일주일 이내에 이런 부분들 현상들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검사를 받으셔서 영향성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앞서 목격자 분들이나 저희 YTN으로 제보로 들어온 그 증언들을 좀 보면 외출을 삼가라고는 했지만 연기가 집 안으로 자욱하게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게 괜찮은 건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연기 자체가 굉장히 고농도의 연기가 이미 이제 들어온 상황이라면, 오히려 닫아놓기보다는 환기를 시키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실내가 어느 정도 환기가 된 상황이라면 연속적으로 계속 연기가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실내에 이제 가급적이면 연기가 이제 막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환기를 어느 정도 시켜주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